조선 제10대 왕이자 한국사를 대표하는 폭군인 연산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겁탈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연산군과 함께 거론되는 고려의 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려 제28대 왕 충혜왕이죠. 아니 이 왕은 도대체 뭘 했길래 연산군이랑 같이 거론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왕도 진짜 만만치 않죠. 신하들 아내를 겁탈하는 건 기본에다가 일단 여자가 이쁘다 하면 유부녀고 새어머니고 다 겁탈해버렸는데, 자 오늘의 1급 비밀 고려시대의 연산군 충혜왕의 3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315년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숙왕은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충혜왕, 맏아들이었다 보니 당연히 세자가 되었죠. 그렇게 13살이 된 충혜왕은 다른 고려의 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나라로 향했는데요. 고려의 세자가 왜 원나라로 가는데, 그게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습니다. 부마국이 뭐냐면 사위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고려의 왕비 자리가 하나같이 다 원나라 공주였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죠. 당연히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위해 이런 짓을 해왔던 거다 보니 거의 속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려의 왕은 원나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려의 세자는 고려의 왕이 되기 전 볼모로 잡혀갔던 건데요. 가서는 원 황제도 보필하고 권력자들한테도 싸바 좀 하고 해서 지지 기반을 다져놓는 겁니다. 충혜왕 역시도 원나라에 가서 이런 생활을 했었던 거지. 이때 충혜왕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원나라의 승상 엘테무르, 같이 술도 마시고 사냥도 하고 하면서 형동생 하던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엘테무르라는 사람이 원나라 내에서도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1328년 원나라 6대 황제 진종이 사망하고 천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즉 위 2달 만에 엘테무르와 투구테무르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지. 결국 문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엘테무르가 이 문종이 즉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보니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동생 하던 충혜왕 역시 힘을 가지게 되고 슬슬 고려의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 이후에는 중국 원나라의 시조 쿠빌라이 칸의 핏줄인 덕령공주와 결혼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충혜왕은 1330년 고려의 왕위를 잇게 되죠. 그런데 당시 아버지 충숙왕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내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새 잡는다고 절에 불을 지른다거나 불량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자를 겁탈하고 술 처마시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또 원나라가 까라는데 안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왕위를 물려줬던 거죠. 그렇게 고려에 도착하게 된 충혜왕,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망작짓에 원나라 가서도 술 처마시고 놀러다니던 사람이다 보니 왕이 된 직후부터 막장극이 시작되나 했는데, 이게 웬걸 초반에는 꽤 나란 일을 잘했던 겁니다. 사용하기 힘든 화폐를 바꾼다거나 행정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하면서 나름의 의지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충혜왕도 원나라 시절 엘테무르랑 놀던 가닥이 어디 안 갔는데 사냥, 술, 그리고 여자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백으로 원나라 실세 엘테무르도 있겠다. 쫄릴 게 없었던 거지. 그러던 그때 운명의 장난인지 엘테무르가 사망해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엘테무르의 라이벌이었던 바얀이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돼버립니다. 이후에는 엘테무르의 남은 세력들 다 모가지 싹둑 해버리죠. 근데 이 충혜왕도 엘테무르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얀의 숙청 대상에 충혜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 바얀과 그 세력들은 원황제에게 충혜왕 폐위를 요청하게 되죠. 황제님, 그 충혜왕이 지금 막 술 처먹고 여자랑 놀고 아주 난리라던데요. 폐위시켜버리죠.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한데, 반역까지 도모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거 폐위 안 시키게요? 이런 식으로 충혜왕은 고려의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폐위되어 원나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술 처먹고 여자랑 놀던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결국 원나라로 불려간 충혜왕 대신 그의 아버지 충숙왕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원나라로 끌려간 충혜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끌려오고부터 정치를 포기한 건지 자신의 인생을 본능에 맡겨버린 겁니다. 술이나 퍼 마시고 여자를 엄청 밝히고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 바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잖아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지? 싶었던 겁니다. 결국 바야는 충혜왕을 다시 고려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황제님? 충혜왕 그놈이 평소 행동이 너무 그지 같은데 이러다가 황제까지 피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충혜왕은 다시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충숙왕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휴,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을 봤나? 이렇게 아버지 충숙왕과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충혜왕은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없어 보였죠. 그런데 당시 충숙왕의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겁니다. 빌빌거리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거지. 결국 충숙왕은 죽기 직전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다음 왕은 내 아들 충혜왕으로. 망나니 같은 놈이라도 자기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까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 했잖아요. 고려왕의 유언도 유언이지만 원나라 마음에 안 들면 고려의
고려의 왕으로 오를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까 그 바얀 역시도 충해 왕을 싫어했다 보니 충숙 왕의 유언을 황제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고려의 왕자리는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다가 결국 충해 왕이 다시 고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 뭐 아버지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란 일 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충해 왕에게 중요한 건 나라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술, 여자, 그리고 사냥 이 세 가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뭐 당연히 나란 일은 내팽개 치고 사냥만 하러 돌아다녔던 거지.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일단 예쁜 여자다 하면 겁탈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 배전이란 재상이 있었는데 그 배전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야. 그래서 이 배전을 원나라로 파견을 보낸 다음에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죠. 근데 갔더니 아내의 동생도 있네. 그래서 배전의 아내와 그 동생을 2대1로 겁탈해버리는 짓을 벌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아내가 이쁘다 하면 바로 그냥 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겁탈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충해왕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안 사람이 모조리 죽은 일이 있었는데 여봐라 여기 예쁜 처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 얼른 그 처녀를 데리고 오거라. 아이고 왕님 저희 집에는 딸이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소문 다 듣고 왔는데 빨리 안 데려오면 죽인다? 진짜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안 되겠다 그냥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주인집 일가를 싹 다 죽여버렸죠. 이야 진짜 여자에 미친 개망난이었네 싶은데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쁜 여자 하면 신하의 아내든 유부녀든 상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지어 자신의 장모, 새어머니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간음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모였죠. 그리고 아버지 충숙 왕의 여자인 수비권 씨까지 겁탈해버렸는데 이 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충해 왕의 다음 겁탈 상대는 바로 경화공주. 원나라 출신으로 역시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죠. 충해 왕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뒤 경화공주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요. 경화공주 역시 그 담례로 충해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화공주가 베푼 잔치에서 벌어지죠. 이 충해 왕이 연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갈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경화공주의 침실에 쳐들어가 겁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공주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저항했는데 그런다고 멈출 충해 왕이 아니었죠.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공주의 사지를 묶고 겁탈을 해버립니다. 결국 원통함을 참지 못한 경화공주는 친정인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말을 사려 했는데 이걸 눈치챈 충해 왕이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을 못 열게 해버린 거죠. 공주가 원나라로 가면 모가지 댕강이니까 이후에는 이 일이 발각돼서 원나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가 자신을 고발한 판관이 실각하자 다시 복위했죠. 그런데 이후에도 충해 왕의 막장 행보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짓는다며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궁궐에 들어가는 자본과 노동력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착취했죠. 실제로 마국간을 만든다며 민가 100개를 철거해버리는 미친 스케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해 왕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많은 신하들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그중 기황후의 기시 가문도 충해 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황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얘네도 진짜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얘네조차 충해 왕은 좀 했다는 거지. 결국 기황후라는 빽이 있던 기시 가문은 충해 왕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충해 왕에게 등을 돌린 신하들을 모아 작전에 돌입하죠.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충해 왕은 원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 황제의 명을 받은 원의 사신이 충해 왕을 보자마자 플라잉 니킥을 갈긴 후 구타를 했다고 할 정도니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알 수 있죠. 게다가 왕을 구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하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결박당한 뒤 원나라로 끌려갔는데요. 끌려가는 도중에 날이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서 지방 관리에게 이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아우 너무 춥다. 그 이불 좀 줘봐. 이게 뭘 잘했다고 이불을 달라고 그래? 네가 하도 잘못해서 못 줘. 아니 안 줘. 이랬다는 거지. 고려의 왕이 이런 굴욕을 겪으며 원나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후 원나라에 도착한 그는 원황제를 만나게 되는데 네가 하도 X를 한 게 많아서 네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한테 먹여도 시원치 않아.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귀양 보낼 테니까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충해왕은 복위 4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유배를 떠난 충해왕은 오랜 시간 고통받다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고 유배를 가던 길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귤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 아니면 뭐 독을 탄 술로 독사를 당했다 등 그의 죽음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죠. 이렇게 총 2번에 걸쳐 고려의 왕이 되었던 충해왕은 개망나니 짓으로 폐위돼 유배를 가는 길에 죽어버렸는데요. 그의 죽음이 고려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 시대에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